그리고 존재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기만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이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 상당했을 때도 이렇게 해요. 3일장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면 하루야. 만으로 안 따집니다. 만 3일장 아니에요. 그냥 3일이에요. 3년상도 마찬가지예요. 만 3년상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칠 건지는 기준을 일치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고치고 이것만 고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이제 생명윤리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 생명의 시작을 사람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잉태된 시점부터 보면 생명의 존엄성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생명윤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영혼이 어디서부터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뱃속에 있는 거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정상적인 하나의 독립된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하면 낙태도 가능한 거고 저걸 가지고 실험도 가능한 거예요. 복제도 가능한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화시킬 수 있죠. 근데 저거를 생명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거 생명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문제고 여기에도 그게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걸 바꾸게 되면,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또 하나의 기준점, 죽음과 관련된 기준점. 그러니까 뭐 3일장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3년상을 한다거나 그 기준점은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거고, 그 기준점은 사회적 합의만 갖고는 안 돼. 귀신과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귀신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상에 어떤 새로운 거, 뭐 바나나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발생하는 과일들을 올릴 수 있느냐? 바나나는 과일 아닌가 보다. 바나나는 채소인가? 바나나 1년생인가? 잘 모르겠네. 다년생인가? 바나나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대나무하고 비슷할걸요? 아니, 대나무. 아니, 모르겠다. 그냥 해. 나 채소인지 과일인지 잘 모르겠네. 바나나 과일? 채소인가? 그냥 딸기로 해, 딸기. 딸기는 채소. 전에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육법공양 하는데, 그 신도가 이렇게 딸기를 딱 올리려고 하니까 뒤에서 스님이 채소.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새로운 과일, 파인애플도 나무인가? 망고 하세요. 망고 확실하네. 망고 채소, 과일을 올리는데 그것도 올려도 되냐 마냐?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어른하고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어른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어른이 망고를 몰라. 우리 할아버지는 망고 몰랐어. 그러면 안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기준을 3년상을 똑같은 거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산 사람끼리는 해결이 되지. 동네 주소 바꾸듯이 우리가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듯이 산 사람끼리는 되지. 죽은 사람한테 이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그거는 주소는 죽은 사람한테는 쓰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윤리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서양은 되게 재밌는 게 저들은 독립한 걸 기점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명윤리 얘기를 해. 기독교와 유목문화의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에는 동물에는 생명이 없어. 유목문화에는 동물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어. 왜? 동물을 계속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의 천국에는 동물이 없어. 동물이 없어. 동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도 동물 복지 얘기를 하거든.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율배반이 되면 월칙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혼란스러워져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생명으로 봐버리면 생명윤리라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뭐 복제를 해가지고 뭘 한다는 둥, 뭐 장기를 뭐 만들어낸다는 둥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전에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바꾸는 건 나쁜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점을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띠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기준점이 다른 입춘 기준점에 띠를 하는, 그러니까 띠로 얘기할 때하고 연으로 얘기할 때하고 뭐 만나이든 뭐 어쩌든 이렇게 얘기할 때하고 지금 다 달라져 버리면 혼란은 또다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혼란 개연성이 줄었을 뿐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쓸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좌측 통행할 때 제가 되게 좌측 통행에서 우리가 우측 통행으로 바꿨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좌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그냥 합리성으로 재단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고 좌우 하듯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아. 늘상 그런 식으로 좌중심의 문화를 선택을 했었는데 갑자기 걷는 것만, 그래서 좌측 통행이라고 하는 게 경국대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모든 나라가 우측이니까 우측으로 할게 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득 없이 바꾸는 그러니까 그 필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얘기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좀씩 바뀔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계몽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몽 없이 단적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인간에게 무의식적 혼란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고정된 가치가 왜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를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거랑 똑같아. 어린애가 물건을 사달라고, 저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길에서 누웠거든. 뭘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난 누웠어. 근데 그렇게 눕는 애는 내가 지금도 별로 못 봤다. 눕는 정도까지 안 해. 근데 개 눕는 건 내가 봤다. 개가 이렇게 산책하는데 가기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래가지고 대걸레 같이 끌려가던데 개? 몰라. 걔는 그걸 재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거 노리고 썰매 같다는 눈썰매 저거 탄다고 생각하고 저놈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아니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애가 안 가. 근데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짜 대걸레처럼 끌려가더라고. 저 자식 되게 웃긴데. 그리고 고집 있다. 저놈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전생에 나였나 싶기도 하고. 난 근데 누웠어. 진짜.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왜 안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하면 그냥 사줄게라고 달래면서 속여 사람을 계속. 계속 속여. 그러니까 그냥 임시 마금만 하는 거지.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다음 그 물건이 있는데 가서 또 눕는 거야. 이해가 돼? 그게 근데 언제 그걸 제가 알았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책을 보니까 기차에서 그 사람이 예시를 든 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차에서 카트에 먹을 걸 팔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걸 팔면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 근데 어머니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대. 하나는 다음에 오면 사줄게 라고 해서 때우는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 애는 납득을 못하고 다음에 사준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일단 진정을 해. 그리고 다음에 오면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자빠지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야. 그게 내가 분노하고 있었던 거야. 왜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야. 그런데 애가 3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 말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분히 설명을 해준대. 이거는 지금 이 기차 안에서는 이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면 애도 납득을 하면서 그게 더 이상 안 조른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개도 그래. 개 키울 때도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얘가 뭐 오줌을 쌌든 뭘 했으면 개를 키울 때도 개 얼굴을 딱 보면서 콧잔등을 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개 패듯이 패면서 야 이 자식이 왜 이랬어가 아니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 실제로 텔레프로에서 보니까 걔가 이렇게 눈빛을 못 마주치는데 지도 뭔가 알아. 지도 잘못한 걸 알아. 이렇게 눈을 피해 걔가.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아씨 뭐 이런 눈빛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도 뭔 생각이 있는가 봐. 분명히 뭔 생각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될 뿐이지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개도 되는데 사람인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라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래. 그러면 걔는 납득을 하게 되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공부법 책 쓸 때 그걸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난 목적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시근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지가 목적을 세우는 애도 있어. 나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난 선생님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고 우리같이 약간 들떨어지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 별로. 그리고 이건 당장 재미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목적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납득이 되면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 문제가 반복이 돼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이러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는 좀 얼빵해서 우리 조상들은 얼빵해서 이런 멍청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현대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타당성도 분명히 있어요.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태교의 문제. 태교의 문제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태교까지는 아니지만 체계적 태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임신하면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떤 담배를 피지 말라는 둥,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둥,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 그게 애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라는 거 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태교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무슨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별 이상한 것까지 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임신한 여자들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죠. 외국도 그런 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클래식을 틀어놓고 야씨 애만 고문이 아니고 엄마도 고문이야. 클래식 그냥 재밌는 거 들어. 너도 안 듣던 거 애한테 시키지 말고 네 자식 아니야. 너도 싫어하는데 애는 좋아하겠냐? 그 제품이 그 제품인데 뭘 이상한 거래. 그냥 네 좋은 거래. 그게 애한테도 좋은 거야. 먹을 것만 꼭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애가 먹고 싶대요. 이러면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젊게 해준다는 복음과 같은 메시지. 예. 하지만 거기에는 기준점에 의한 어떤 설득 구조들이 좀 더 존재하고 계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